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는 걸 넘어서 이제는 조금 더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봄이 짧아져 가는 것만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내용들은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오피스텔 같은 한 동짜리 아파트,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경매 사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체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허그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 두 번째, 임차인이 있는 집에 또 다른 임차인. 주변의 역세권이나 학교, 상권과 같은 입지는 오늘 내용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경매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경매지를 보시면 화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감정 가격은 2억 6,3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지만 현재는 8,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신권으로 복귀하여 1회 유찰되어 2회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왜 변경이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래에 있는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15층 건물 중에 꼭대기 15층에 있고요. 면적은 28제곱미터, 약 8.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룸이네라고 생각을 했더니 거실 외에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를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왼쪽 대각선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절반이 거실과 주방, 화장실, 나머지 절반이 방 두 개와 발코니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약 8.5평이니까 거실이 4평, 나머지 방이 각각 2평씩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을 안 했더라면 독방에 감금당하는 수준이었을 텐데 그나마 확장으로 인해서 답답함은 조금은 덜어낸 듯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준공된 신축입니다. 외관을 보시더라도 여기 그리고 출입문, 현관문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것을 볼 수 있죠. 네이버 부동산에 다른 호실 매물이 있길래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인테리어 같은 비용 문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 조씨가 있습니다. 전입은 2020년 7월 20일이네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보니까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경매 후에 압류가 설정된 것, 이건 말고는 설정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배당되지 않는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데 금액을 보니까 2억 6천만 원입니다. 감정 가격과 거의 똑같죠? 신축이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비교할 순 없지만 올라와 있는 매물 호가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보장해줘야 되다 보니까 2억 6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데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싸네요. 입찰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입찰할 이유가 없는 물건입니다. 다행히 여기 보시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은 돌려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제 회수를 해야 할 텐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니 회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보증공사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에 거주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입찰을 하지 않으니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 여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주의사항 보이시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라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항력, 못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배당 받는 것만 받겠다 이거예요. 회수를 아예 못할 바에야 조금이라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였던 대항력 포기 확약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들이 입찰할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8,6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1억의 낙찰을 받는다면 보증공사는 1억을 배당받겠죠. 이렇게까지 유찰이 안 되었더라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의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한다고 했으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최초 감정 가격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찰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1억 5천만 원이든 2억이든 낙찰이 돼서 배당금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쭉 내려가서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박 씨가 있습니다. 전입일은 2022년 4월 29일이에요. 다른 화면으로 조금 옮겨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인 박 씨가 있고요. 등기부 등본상 주택 임차권이 설정된 2022년 1월 25일 이후에 지금 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주택 임차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기존의 임차인 조 씨는 보증공사로부터 돈을 반환받고 임차권 설정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이 집은 현재 비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공사에서 이 집에 직원이 거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어 있는 이 집에 이제 임차인을 새로 받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주택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도 받지 못하고 권리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비해서 보증금과 월차임이 굉장히 소액이라면, 그리고 장기 계약이 아닌 단기 계약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증금 반환이 안 되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차임으로 임차인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상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찰자 스스로가 원하는 적정 가격을 판단해서 입찰 금액만 산정하면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입찰할 수 없었던 부동산이지만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면, 자, 이렇게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면 입찰이 가능한 부동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매 물건을 찾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